자, 안녕하세요. 먼저 마이크 테스트 시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 핀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테스트를 시작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DJI 포켓 2를 구매를 해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미진한 진행 상태가 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이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지 못해서 오늘 테스트 화면 그 설정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를 하고자 지금 여기 신리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신리천은 쭉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테스트보다는 주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또 방수가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비가 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좀 시간을 잡아서 나왔고, 지금 시간은 대략 한 4시, 6월 27일? 오늘 27일인가요? 월요일. 오늘은 제가 휴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회사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영상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곳 신리천은 저희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혹은 시간이 날 때 가끔, 한 바퀴 운동 겸 산책 겸 해서 걷는 이 목동에 위치한 이 생태 복원 사업 중에 하나고요. 요 위로 치동천, 그 다음에 저쪽 이렇게 송방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 치동천을 가장 좋아하고 분위기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상대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그러면은 왕복하는데 대략 한 40분 정도. 지금 찍고 있는 화질은 1080에 60프레임으로 해서 4K는 아니고요. 그냥 풀 HD 화면으로 해서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K로 2160으로 찍게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오늘 SD 카드를 사서 삽입한 용량은 256기가이기 때문에 뭐 한 편 정도 이렇게 찍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 상가 주택 부분들이 있죠. 예쁘게 지어 놓은 상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 정면 쪽으로는 창의고등학교가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말보다는 뭐 필요한 말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중간 제가 뭐 설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TV에서 봤던 것처럼 말 없이 길거리 모습 이렇게 쭉, 혹은 풍경 모습을 쭉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요 촬영이, 첫 촬영이 롱테이크로 해서 뭐 찍는 촬영이고, 별다른 편집이나 그런 기교 없이 아마 처음에는 올릴 것이고요.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촬영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저도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신리천 산책로 영상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실제로 마지막에 온 게 한 2개월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풀들이 꽤 낮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사람 키 이상으로 그렇게 자란 부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제 비가 낮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해서 물이 조금 많이 불어났고요. 실제적으로 이 장마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강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농번기 때 지금 한참 또 물이 필요하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 있다라는 소식도 간혹가다 들려서 이번에 전체적인 가뭄이 다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는 카메라를 사고 제일 먼저 브이로그를 찍으러 가고 싶었던 장소는 낙원상가에 가서 아기상가들을 2층, 3층 이렇게 한 빠른 시간 내에 1시간, 뭐 길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투어를 조금 하면서 방문기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뭐 사실 공식적인 촬영보다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촬영에 대한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낙원상가는 기회가 되면은 꼭 갈 겁니다. 네, 다소 아쉬운 게 이제 낙원상가에 갔었을 때 현지에서 이제 매장에서 직접 팔고 있는 스톡 제품들이, 그러니까 재고를 팔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볼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은 예전에 그런 봤던 각 종류별로 있었던 그런 브랜드별로 있었던 그런 기타들이 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좀 양산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가 제품, 인도네시아라든가 혹은 뭐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저가 브랜드 혹은 하위 브랜드 혹은 OEM 방식의 기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눈요기 감으로는 과거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중후반 그때의 그런 낙원상가의 명성 혹은 제가 알고 있는 낙원상가의 그런 느낌은 이제는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낙원상가는 항상 가게 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또 우와 잠시만요, 이게 비가 와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녕, 빨리 가야지, 엄마 기다린다, 빨리 가, 바이바이. 네, 커다란 달팽이가 집에 열심히 귀가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그 거리의 대표적인 곳이 사실 종로이다 보니까 종로를 중심으로 한 뭐 시청, 명동, 광화문, 그 다음에 동대문, 좀 더 가서 동대문, 이제 또 그쪽 주변에 북촌 마을, 그 다음에 뭐 삼청동,
그런 거리들이 저는 왠지 정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덕수궁 동탄길 포함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쪽에서 많이 뭐 시간을 보냈다기보다도 그나마 그쪽에서 좀 연이 좀 있었던 부분들, 낙원상가도 그렇고 명동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살던 쪽이 이제 서대문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과 뭐 연계돼서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볼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레트로적인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최근에는 와이프랑 자주 방문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이제 불과 얼마 전이지만은 촬영을 별도로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런 컨셉의 브이로그를 카메라 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유튜브를 뭐 시작했다면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뭐 준비 중이라면 준비 중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 휴대폰에 있었던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한 100여 개 가깝게 콘텐츠를 올렸고요. 6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구독자 단 10명, 누군지 모르는 구독자 10명. 물론 이제 와이프가 한 명 있고, 한 명이 와이프고 아마 한 명이 제 친구 될 텐데, 나머지 그 8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이제 뭐 수입을 올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위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취미가 뭐 기타를 모으고 기타에 대한 뭐 컬렉션이라든가 뭐 기타를 사고 뭐 연주는 거의 안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좋아했었지만은 오랜 취미 생활이죠.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뭐 매너리즘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워낙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남의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남의 유튜브라든가 그런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면서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은 좀 막연하게 있었었는데, 저도 이제는 뭐 본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유튜브를 뭐 제작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화면 혹은 그런 뭐 방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좀 에디팅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양해 나가면은 훨씬 더 양질의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콘텐츠가 딱 뭐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리의 방문, 제가 남들이 촬영했던 그 거리를 걷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TV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곤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가 가본 거리고 제가 익히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직접 가서 찍고 그때 현장감이라든가 그런 라이브적인 그런 느낌들을 더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 물론 뭐 그 범위가 지역적인 범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한 번이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연이 닿거나 혹은 방문을 했던 곳이거나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서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의해서 살다가 디지털로 넘어오는 시점에서의 그런 기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이렇게 동강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사진을 찍으면은 현상을 하고, 그 현상된 사진들을 사진첩이라든가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꺼내보고 그런 추억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사진은 더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바로 가능하고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었지만은, 또 단점이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런 필름들을 다 현상소에 맡겨서, 사진관에 맡겨서 그런 아날로그틱한 사진들을 찾았던 거에 반면에, 디지털 카메라는 다 어디 하드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 USB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물로 남는 그런 추억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컸던 그런 변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잘 남기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보이는 잠시만요, 보이나요? 이제 반 정도 와서 이제 유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우리가 관종의 집이라고 하는 약간 좀 독특한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나실해서 잘 좀 티가 안 나지만은, 이제 요 다리를 건너면은 저 정면에 좀 더 정면에 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의 뭐 통창 건물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저녁 때 가면은 불이 다 켜져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집이어서 저희는 이제 관종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물이 조금 많이 불었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게 대략 한 2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관종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을 이제 돼 가는 게 저희 이제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러뷰 신리천.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 지금 이 산책로인데 더더욱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건물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녁 때 잘 지었어요. 잘 지었고 1층에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도 상당히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 건물 이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업체들이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뭐 임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가게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저희가 가끔 또 가는 보라라고 하는 카페 이름이 보라인데 그쪽에 가서 여름에 이제 뭐 팥빙수라든가 그런 것들도 먹고 잠시 이 땀을 식히고 가거나 했던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여름,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장마 기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름이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사실 이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거의 저녁 때마다 이렇게 걸었던 때여서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비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색상도 같고 그런 우비를 이렇게 구해서 우산도 없이 셋이서 그렇게 나란히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뭐 겸연쩍기도 하고 좀 창피한 부분들도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걸었던 것도 또 하나의 또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스크는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좀 벗고 다니다가 또 사람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게 되면은 또 마스크를 또 쓰고,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는 완전히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또 필히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또 그런 규정에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제 인트로 시작할 때 그런 이제 어색함이라든가 뭐 멘트 할 때 그런 뭐 시나리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부분들도 있고 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아마 매끄러워지지 않을까. 뭐 대화 유연성이라든가 뭐 대처하는 부분들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하는데도 스피치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좀 다소 주변을 좀 의식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또 초상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짐벌로 해서 이제 고프로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찍고 다니는 유튜버든 아니면 개인 블로거든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워낙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3회에 걸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계정이 폐기가 된다든가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뭐 소형 학고 유튜버들한테는 거의 뭐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주로 이제 대형 유튜버들 언제든 뭐 노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뭐 블러 처리를 안 한다라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었을 때 그거에 찍혔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뭐 본인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지인을 발견한다든가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이라든가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때문에 실제로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철저하게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 심지어는 그게 귀찮으면은 사람들하고 이게 접촉이 되는 부분들에서는 항상 이 카메라의 방향을 바닥으로
놓고 한다든가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편집 기술도 좋아져서 이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모자이크 자체 자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과거처럼 뭐 한 땀 한 땀 그렇게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렇게 저작권을 의식해서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가 블러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뭐 멘트를 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하고 말도 꼬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커트를 해서 이어붙이기를 해서 다시 하는 뭐 기술들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강의를 보면서 저곳에서는 어떤 기술을 쓸 건지, 편집 기술을 쓸 건지, 자막을 넣을 것인지, 음악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뭐 말풍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과 부분들 넣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썸네일은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작성을 하고 있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인트로라 그럴까요? 예, 한 10초 미만의 그런 인트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트로를 조금 어떻게 좀 작성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면은 거기에 제 사진을 직접 넣는 거는 좀 부담되면은 캐릭터에 대한 부분, 제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빗줄기가 좀 더 세서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꽤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그 처음에 건넜던 다리 거기가 이제 딱 중복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오늘 촬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400~500m 정도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5분 정도, 원래 한 딱 40분 정도 그렇게 촬영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도 오고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오랜만에 신리천 길, 사람도 없는 비 내리는 이 길을 걷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습도가 높고 기온도 사실 높아요. 기온도 사실 높고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는 좀 축축하고 좋지 않은데 그거는 들어가서 말끔하게 뭐 샤워하고 이제 또 저녁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 현장 뒤편, 그러니까 서정리역이죠. 1호선 서정리역 뒤쪽에도 지금 신도시, 고덕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이 좀 하천이 흐르는 부분들을 지금 좀 보시는 것 같이 신리천처럼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 공사를 조금 군데군데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정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이제 정비가 되면은 뭐 많은 모습들이 좀 탈바꿈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뭐 예전에는 거기도 퇴근하고 나서 한 바퀴 한 6,000보 정도, 많게는 한 10,000보 정도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뭐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운동 피트니스를 다니면서부터 최근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최근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직접 도보로 걷는 것은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 해서 오랜만에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도 꽤 좋았던, 다만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이제 또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근로자분들이 퇴근할 때 뭐 킥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전동 킥보드, 심지어는 오토바이 배달까지 하는 코스로 활용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 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길에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중학교 2학년인 딸내미 윤채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저녁을 따로 나가서 외식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제가 이제 이 촬영을 마치고 들어갈 때 김밥을 좀 사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타깝지만은 뭐 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벼락치기성 공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죠. 어저께도 뭐 요 며칠간 거의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기말고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런 결과가 뭐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오른쪽에 창의고등학교가 있고, 제가 저 다리를 건너서 반대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복되는 그 교차점이어서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촬영한 요 제품, 오늘의 영상이 비록 원테이크 영상이지만은 유튜브에 잘 올라가서 실리천에 대한 그런 정보라 할 것도 뭐 크게 없지만은 주변 정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치라든가 그런 조경이라든가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하고요. 저 역시 나중에라도 뭐 맑은 날 뭐 올 기회가 또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도 비 오고 조금 흐린 날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적기 때문에 더 고즈넉하게 그렇게 운치 있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실리천 그 산책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잘 혹시 끝까지 봐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봐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은 아까 실리천 이제 산책을 끝나고 시험 테스트 마치고 이제 아까 김밥 사러 간다고 그랬는데, 김밥을 사고 이제 혹시 집에 귀가하는 길에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이 영상이 기존에 찍었던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질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배터리 용량이 좀 적어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실제로 100% 다 충전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소모량이 한 30%도 안 남았을 정도로 1시간도 채 안 찍었는데 배터리 용량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시로 이동하는 기간에도 카메라를 썼다고 하면은 보조 배터리에서 계속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지금 야채 김밥 2줄, 그 다음에 불고기 김밥 1줄, 그래서 총 13,000원? 불고기 김밥 5,000원, 일반 야채 김밥도 4,000원씩 하고 있어서 정말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회사 아침 먹는 김밥 한 줄은 지금 한 2,000원 정도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용물은 충실하게 잘 들어가져 있어서 잘 먹진 않지만은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 내용물 좀 봐야겠지만은 야채 김밥이 내용물이 특별하게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비싼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000원 이하로는 이제 김밥도 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짜장면도 예전에는 5,000원, 4,000원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모든 원자재 값들, 특히 밀가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도 상당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밀 곡물류, 그 다음에 밀 가공식품류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모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최근에 예전 1년 전의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속된 말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월급이 좀 상승폭이 조금 있었지만은 실제로 전체 물가 상승 대비에는 못 미친 게 아닐까.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구나 이제 52시간제 확 정착화가 되면서 주말 근무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 근무를 함으로써 생기는 수당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급여로 실수령액 이제 급여로 받게 되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하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아예 현장 작업 자체가 이제 셧다운 되기 때문에 근무가 아예 없고요. 토요일 날 이제 근무를 했었을 경우 8시, 아침 7시부터 4시, 5시까지라고 하죠. 5시까지 했었을 경우에 대략 한 30만원 남짓, 30만원에서 아마 이제 뭐 직급에 따라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급여가 4번 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5만원에 4번을 했었을 경우에는 한 140만원 돈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큰 돈이 주말에 이제 뭐 5일 근무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휴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재충전을 하고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급여일 월급 봉투가 말 그대로 조금 가벼워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뭐 가시는 분들은 뭐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알아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역전현상이라고 그러죠. 뭐 협력사 급여가 저희 급여보다 더 높은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이 좀 많이 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좀 신뢰라든가 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저희 청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주차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은, 뭐 주차가 아주, 특히 저희 동 주변에는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힘들게 주차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후에는 저도 이제 식사를 하고 좀 운동을 할지 그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편집을 오늘부터 좀 들어갈 건지, 좀 공부할 때 저도 좀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같이 잘 합쳐질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